오늘은 저도 한때 인팁이었던 사람으로서 INTP 유형의 연애 그리고 이별 원인 탑5 재회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블로그에도 인팁 칼럼을 썼거든요. 제가 MBTI 칼럼을 쓸 때마다 아주 그냥 사람들이 용하다고 되게 좋아해 주시는데 오늘도 보시고 진짜 공감이 된다. 내가 INTP다 혹은 내 주변에도 그런 INTP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댓글 달아주세요. 저도 여러분들 반응이 너무 궁금하네요. 저는 지금은 ESTJ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검사를 받았을 때는 INTP가 나왔어요. MBTI는 바뀐다라는 증명이 되겠죠? 저라는 존재만으로도? 저 같은 경우는 MBTI 4글자 중에서 T라는 한 글자 빼고는 사실 다 바뀐 거거든요. INTP에서 ESTJ가 될 정도면 확실히 성격도 그때랑 지금이랑 완전히 달라요. 그때는 그냥 조용하고 학급 한 구석에 진짜 있는 듯 없는 듯 있었던 아이고 혼자 계속 뭐 그림이나 글 같은 거 쓰고 책 보고 좀 그런 독특한 캐릭터였다고 하면 지금은 연애 상담을 하고 있죠. 회사에서 대표 상담사로서 유튜브도 하고 있고요. 예전과는 굉장히 딴판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제 TMI는 이쯤으로 하고 오늘 중요한 주제는 그래서 인팁은 어떤 존재들이냐라는 거잖아요. 자, 우선 인팁 같은 경우는 논리적인 사색가, 학자형으로 알려져 있고 전체 인구에서 3%를 차지를 하고 있어요. 흔치 않은 유형이죠. 실제로도 흔치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제가 학생 때를 생각해봐도 저 같은 캐릭터가 없었거든요. 저희 반만 살펴봐도 그렇고 학년 전체에 저 같은 애가 별로 없었어요. 굉장히 좀 흔치 않은 캐릭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MBTI 4글자 중에서 N이랑 T가 들어간 분들 같은 경우는 지식과 논쟁의 키워드가 되는 분들이거든요. 지성이 되게 중요한 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지적으로 본인이 봤을 때 저 사람 좀 어리석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인내심이 없는 유형이에요. 그 정도로 지성이 중요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상대의 지적 능력을 굉장히 많이 본다라는 거를 강조를 하고 넘어갈게요. 인팁분들 같은 경우는 좀 특이사항이 있어요. 여자분들도 그렇고 남자분들도 그렇고 결혼 생활을 오래 지속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더라고요.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특히 이제 인팁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모든 MBTI 유형을 통틀어서 나는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가장 많았다고 하고 인팁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랑 결혼한 여자분들의 입에서 나는 종종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다고 느꼈다라고 얘기한 분들이 되게 많았다고 해요. 아무래도 INTP는 유형 특성상 감성 지수가 좀 낮은 편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상대분과의 정서적인 교류 이런 게 좀 어려운 편이고 한편으로 이분들이 좀 내향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교적인 성향인 분들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당황스러울 수 있는 행동들도 되게 좀 하는 편이고 저도 한때 인팁이었던 사람으로서 부정할 수는 없는 내용들이에요. 제가 바뀌지 않고 여태까지 살았다고 하면 저도 계속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거나 행복한 관계를 원하고 본인의 부족한 부분을 인정을 하고 성장하려는 마음이 있다고 하시면은 이런 연구 결과들은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저라는 예시도 있는 것처럼 저는 지금은 행복한 연애, 결혼 생활을 알리는 인플루언서로서 10년 이상을 살아온 사람이거든요. 인팁이었어도 이렇게 될 수는 있어요. 물론 본인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자, 인팁분들 특성 간단히 좀 짚고 넘어가자면 퍼즐 되게 좋아하고요. T랑 F 비교하는 이야기 되게 싫어합니다. T도 사람인데 왜 자꾸 감정 없는 사람처럼 평가하냐라는 걸 좀 굉장히 불쾌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분들 입장에서 인간관계라는 거는 알고리즘 패턴 입력하는 것처럼 하나하나 입력하다 보면 발달하는 그런 부분으로 좀 인식하는 부분이 있고요. 공부를 되게 좋아해요. 지성이 중요하니까 그만큼 공부도 열심히 하겠죠. 그런데 이 공부라는 게 본인이 좋아하는 분야만 파요. 그래서 관심이 없는 거는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관심이 있는 거는 본인을 가르치는 사람보다 훨씬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꽤 많아요. 그리고 이분들의 특징이 가만히 난 공부만 하는데 누가 그냥 뒤에서 돈만 대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요. 공감 능력이 없다, 냉정하다 이런 말들을 좀 많이 듣는데 솔직히 듣기 좋은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 나름대로 좀 터득한 부분이 있어요. 이럴 땐 좀 이런 식으로 공감을 하는구나 라는 거를 공식처럼 입력을 해주고 사용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발달되신 INTP 분들 같은 경우는 겉보기엔 좀 INTP라는 티가 안 나기도 해요. 그리고 팩트는 팩트예요. 절대 팩폭이란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팩트는 그냥 팩트지 폭락이 아니거든요. 선을 되게 잘 긋습니다. 좀만 안 맞아 보여도 일단 좀 선을 긋고 보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신경 쓸 사람이 많다라고 여겨지면 그것도 이분들에게 스트레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미리 선을 긋는 거예요. 너 나랑 안 맞아 보이네? 하고 좀 선을 긋는 그런 경향이 있고, 사실 인티분들 같은 경우가 왕따당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근데 이거는 밖에서 봤을 때 왕따로 보이는 거고, 본인 입장을 들어보면은 굉장히 자발적 아싸예요. 나도 걔네들한테 관심 없어 이런 느낌이고, 저도 그랬어요. 그분들이 재밌는 게 계획을 진짜 잘 세우거든요. 거의 예술 수준으로 되게 잘 세우는데 막상 지켜보면은 실행을 하진 않아요. 또 특징인 부분은 이분들 성격이 좀 물 같다고 해야 되나요? 왜 물 같은 경우는 담기는 그릇 따라서 모양이 변하잖아요. 각 사람마다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는 그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실 제일 궁금한 건 이분들은 연애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부분이시겠죠? 인팁 같은 경우는 사람을 알아가고 싶은 그런 호기심이 관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분이 나한테 관심을 보이는 순간 인팁 분들은 관심이 순식간에 식어버려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나에게 관심을 가지는가? 이걸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연구 결과가 나와버렸잖아요. 더 이상 궁금하지 않은 거예요. 더 이상 호기심이 생기지 않고 이미 파악이 됐다라고 딱 결정이 돼버린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연구하지 않아요. 인팁분들 특징이 또 외로움을 타기도 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저는 외로움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외로움을 많이 타시는 분들도 계세요. 외로움을 없애려면 해야 되는 행동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나가서 사람을 만난다든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좀 별로 할 생각이 없는 분들이어서 내가 이래서 인팁이구나 라고 하면서 또 고독을 곱씹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 그리고 안일십이랑 일십을 잘하는 편이에요. 연락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요. 상대가 싫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귀찮은 거예요. 심지어 이제 왜 연락 안 해주냐고 그렇게 추궁이 들어오면은 안 그래도 연락이 싫은데 더 연락하기 싫어지는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고요. 이분들 특징에도 선연락을 잘 안 해요. 만약에 인팁이 나한테 선연락을 해준다? 나를 굉장히 친근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될 거고, 그리고 또 인팁분들 같은 경우에 상대가 매력적이든 말든 본인이 생각한 조건들이 있어요. 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은 아무리 매력적이어도 본인 마음을 주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인팁 여자분들의 베스트 궁합은 인티제, 엔티제, 엔팁 분들이고요. 인팁 남자분의 베스트 궁합은 인프제라고 합니다. 오늘 가장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별 원인 5개예요. 어떻게 제외를 해야 할지라는 부분도 같이 준비를 했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공개를 하자면 첫 번째, 인팁이 생각했던 이상형이랑 달랐던 경우. 두 번째, 인팁 입장에서 더 이상 호기심이 생기지 않아서. 세 번째, 연락을 강요를 한다든지 서운함을 시전한다든지 좀 그런 행동으로 인팁을 괴롭힌 경우. 네 번째, 인팁이 좀 직설적인 화법을 쓰는데 상처 입는 모습을 좀 자주 보여서 인팁분의 마음이 좀 불편해진 경우. 그리고 다섯 번째, 인팁분의 상황이 연애할 만한 상황이 아닌 경우. 이렇게 탑 5의 원인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들에서 어떻게 제외를 하면 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알려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인팁의 이상형과 다르다고 인팁이 나중에 인식한 경우는 초반에는 내 이상형일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여준 어떤 모습들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모습이 아닌데가 됐다는 거죠. 일단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이상형 조건이 뭔지부터 알고 거기에 맞는 모습들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파악이 안 돼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근데 사실 지금 이별한 상황이라고 하시면 갑자기 너 이상형이 뭐야? 라고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럴 때는 전문가의 분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진단지를 제출을 해주시면 돼요. 밑에 링크 있어요. 고정 댓글에. 만약에 여러분이 아직은 이별했지만 매달려 본 적은 없는 그냥 깔끔하게 이별만 한 상태다라고 하시면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그냥 솔직하게 질문하는 거. 그래서 너는 어떤 사람이 좋은데?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알아야지 뭘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질문을 굉장히 센스 있게 해야 돼요.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너 어떤 사람이 좋은데? 너 이상형이 뭔데? 이런 질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분하고 연애를 했다면 거기 맞게 이야기할 만한 내용들이 뭔가 있을 거예요. 이분들이 좀 자연스럽게 대답을 해줄 수 있도록 센스 있게 질문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왜 이제 와서 이런 걸 물어보냐 등 반응이 좀 좋지 않을 수 있어요. 눈치 없어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이유, 더 이상 궁금하지 않은 경우. 원래 연인 사이에 상대가 날 궁금하게 만드는 건 되게 중요한 능력이긴 한데요. 만약에 상대가 인팁이라고 하면 훨씬 중요한 능력이 되는 거거든요. 우선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의 특징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디서 뭐 하는지, 생활 패턴이나 사고 패턴이 뻔하신 특징이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익숙한
곳에서 익숙한 말과 익숙한 행동 이런 것만 하시기보다는 모험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렇게 해서 일주일 전과 지금의 내가 완전히 달라졌을 때 그럴 땐 한번 연락을 해보셔도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바뀐 걸로 보이냐라고 하신다고 하시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인데 번지점프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라고 하면은 호기심이 들겠죠. 내가 알던 애가 아닌데 갑자기 또 왜 이러는 거지? 이런 탐구욕을 자극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정반대의 사람인 것처럼 안 하던 선택도 해보고 모험들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 집착과 서운함 시전, 연락 추궁 이런 거. 원래도 연애할 때 하시면 안 되거든요. 인팁한테 진짜 이거 너무 정말 최악이에요.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연애 자격 채널은 연애 상담, 재회 상담 채널이에요. 그래서 관련된 문제에 대한 영상이 진짜 많이 있어요. 제가 그동안 정말 많은 말씀들을 드려왔거든요. 제가 올려드린 영상들을 좀 보시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내가 서운해하면 안 되는가? 서운해할 거면 내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하는가? 이 서운함으로 나한테 지친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가? 전략을 먼저 세우시고 행동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힌트를 먼저 드리자고 하면 서운하다라는 말 자체가 나는 널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않고 네가 바뀌지 않을 거면 나는 너랑 헤어지고 싶어 라는 뜻이거든요. 상대가 나한테 이별 통보를 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서운함을 시전한 시점에서 이미 내가 이별 통보를 했다고 보셔야 돼요. 이런 경우에 재회가 불가능하진 않거든요. 가능은 한데 내 연애하는 습관을 좀 많이 바꾸셔야 돼요. 네 번째가 내가 상처 있는 모습을 많이 받은 경우 이런 경우에 중요한 부분은 그런 인팁의 팩폭에 내가 더 이상 폭행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 나도 팩트에 익숙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건 사고방식이 좀 바뀐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으면은 인팁 입장에서도 편하게 대화를 할 수 있어요. 본인의 직설적인 대화가 상대한테 나쁜 영향을 준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불편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얘가 상처 입지 않는다라는 안심할 만한 그런 게 중요한 거거든요. 팩트랑 내 감정이랑 별개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팩트를 보고 자꾸 이걸 해석하는 거거든요. 얘가 왜 이렇게 말했지? 이런 감정 때문인가? 라는 쪽으로 해석하는 게 문제여서 해석을 안 하시면 돼요. 이게 사실 말이 쉽지 어떻게 그렇게 되냐라고 하실 수 있고 그래서 저도 말로만 이렇게 알려드리는 게 좀 그렇긴 해요. 짧은 영상이다 보니까 속 시원하게 이 부분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상담을 통해서는 좀 많이 해결을 해드렸던 부분이에요. 얘기해드려야 되는 부분은 팩트랑 감정이랑 따로 보는 연습을 해라. 팩트에 감정을 자꾸 부여하지 말아라 라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훈련이 되게 많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다섯 번째, 상황이별 같은 경우 특히 이 INTP 분들 같은 경우가 상황이별하기 되게 쉬운 타입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애초에 연애라는 거에 대한 가치를 많이 못 느끼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연애를 하더라도 연애라는 게 인생을 구성하는 영역 중에서 꽤나 후순위일 가능성이 있어요. 가족이나 뭐 친구가 더 소중하다든지 그런 가치관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연애보다 우선순위인 거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은 그럼 이제 연애까지 신경 쓸 수가 없어지다 보니까 연애부터 정리를 하게 되는 결론적으로 상황이 안 좋아서 이별을 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좀 가치를 못 느꼈다는 거거든요. 연애에 대해서, 상대에 대해서. 사실은 상황이 힘들다고 모두가 이별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상황이 힘들어도 오히려 의지가 되니까 무조건 안 놓으려고 하는 연애도 있잖아요. 이 인팁분 입장에서 이렇게 본인이 힘든 상황에서도 나를 붙들고 놓지 말아야 될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 요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연애든 결혼이든 우리가 좋을 때만 함께 할 순 없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힘든 순간도 있는 거고 그 순간에도 서로 힘이 되어주는 게 연인이고 부부라는 관계인 건데 근데 인팁은 좋을 때만 함께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힘들 때에도 서로 더 힘이 되어주는 관계가 연인이다, 부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가치관을 좀 바꿔주는 작업이 필요하고 이게 됐었을 때 재회가 되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앞으로도 연애회사 대표 상담사로서 다양한 연애와 결혼, 이별, 재회 상황에서의 여러분의 대처력을 한껏 높여드리는 그런 영상들을 많이 만들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좋으셨다고 하시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와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 안녕!